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의무기록정보관리학을 맡은 고유희입니다. 인터넷으로 강의만 듣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직접 강의를 하자니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또 새롭습니다. 면대면 강의만 하다가 새로운 신세계를 접한 기분이네요. 이러면서 또 하나 배워가는 거겠죠? 좀 어색하더라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교 정책에 따라 우선 2주 강의를 인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과목 소개, 그 다음에 수업 방향, 그리고 평가 기준 등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PPT를 통해서 인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할 테니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목에 대한 설명과 수업 진행 방향,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학기에는 이론 위주의 공부, 2학기에는 실무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의무기록 관리에서 강의 주 교재를 보건의료정보관리학 고문사에서 출판한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학에 대한 책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고문사에서 올해 3월 5일 날 개정한 이 책이 우리 학생들이 실무 적용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의 부교재로는 통계청에서 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그 다음에 대한의무기록협회에서 낸 국제의료행위 분류를 주 교재로 삼았습니다. 수업 진행은 PPT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교재와 연동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실기가 필요한 파트는 저와 함께 실습을 통해서 재미있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은 7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에요. 그래서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건의료 정보 관리자에 대한 내용, 의무기록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일상화되어 있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 정보의 활용 및 데이터의 질 관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요. 9장을 보시면 암 등록 제도, 10장의 의학용어와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11장을 보시면 보건의료 정보의 법률적 측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 한 항목으로 한 학기를 공부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평가는 4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출석 20%, 중간평가 30%, 레포트 20%, 기말평가 30%를 반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알다시피 출석 관리는 원칙적으로 전자출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는 각각 30%인데요. 서술형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레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대면 강의 초기에 주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12주 차에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맨 왼쪽부터 보시면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맨 마지막에 목표 지점에 도달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현재 어떤 그림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3번째 그림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입생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달려야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84%가 나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일단 즐기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13%가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3%가 나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잘 적어놨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후에 수입을 비교를 해 봤더니 나는 일단 즐기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의 기준을 1로 잡고 비교를 해 봤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던 13%가 즐기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의 수입의 2배를 받고 있었고요. 3% 나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기록을 해놨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10배의 수입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느냐의 차이가 이 10배의 결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목표를 세워야지 그 목표에 더 빨리 더 많이 도달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왜 그럼 사람들이 보통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요? 많으신 분들이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목표를 세우고는 싶은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작심삼일일 거야 이러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으로 타에 대한 시선을 두려워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깨달은 자는 없고 깨달은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행동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죠. 실천하는 행동만이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도로 표지판을 설치를 해놓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는 우리 학생들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의 강의 목표를 이렇게 3가지로 잡아보았어요. 역량, 접근, 리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그 세상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업무 역량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맞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한 삶으로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다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목표를 위한 그런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도 사실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들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많죠. 자기 개발서에서 보면 리더십에 해당하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사회는 리더십이 굉장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굉장히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리더십이 그냥 리더십 갖고 싶어 라고 해서 생기는 건 정말 아니겠죠. 그래서 리더 학습에 대한 그런 기초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강의 목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의무기록 정보와 보건의료 정보 관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